저는 이제 일단 예방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임상이 아니고 그래서 저 혼자 좀 헤테로지느스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응급의료 체계는 되게 탄탄하고 또 제가 많은 이런 행사를 가보면 이 시간대쯤 되면 거의 자리를 비우시는 데가 많은데 보니까 한 분도 안 가시고 다 차지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되게 열정 같은 게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또 응급실 현장을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이제 권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 기반의 이제 심내 응급 심내혈관 질환 진료 협력 네트워크 시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이제 응급 의료에 계시니까 응급의료 센터, 응급의료 지원센터 이런 이제 응급 쪽에는 다들 체계를 잘 아실 텐데 심내혈관 질환 센터 관련해서는 조금 조금 처음 들으시는 분도 혹시나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이 사망 원인 되게 중요하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2009년, 10년 이때부터 이제 권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부터 먼저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충청권에서는 충북 심내혈관 센터가 제일 먼저 2009년도에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충남대는 대전 충남 이렇게 해서 2010년도에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충남 하다가 2022년도에 순천향이 이제 충남 권역 심내혈관 센터를 맡으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법적인 기반은 사실 제도는 먼저 센터는 먼저 운영했지만 2016년도가 됐어요. 비로소 이제 관련 법령, 근거 법령들이 마련이 됐고, 그리고 오늘 이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도 오셨지만 심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중앙 심내혈관 질환 센터가 이제 생긴 거죠. 거꾸로 된 겁니다. 권역센터부터 먼저 되고 중앙이 생겼고, 지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는 아직 지정을 못하고 그냥 지정 기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권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 여러 센터에서 와 달리 이제 운영비가 계속 지원이 됐었는데 초기에는 한 11억, 10억 이렇게 지원되다가 이제 예산을 계속 줄여서 아마 이제 권역센터가 전국에 14개거든요. 처음에보다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파일을 나누어서 그런지 지금 이제 운영비를 3억 5천 지원하고 있고, 이제 권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 안에 이제 제가 소속된 예방관리센터, 제가 예방관리센터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내혈관 센터, 뇌혈관 센터, 재활센터 이렇게 이제 하부 센터가 4개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예방관리센터장이면서 지난 9월 1일부터 권역센터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수가 시범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게 됐는데요. 그 근거와 개요 그리고 향후 추진 과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이렇게 심내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또 법정 계획, 응급도 계획이 있듯이 저희들 2차 이제 종합 계획에 따라서 2차가 이제 계획이 수립되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이제 이 중증응급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초기부터 좀 치료 중심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제 예방관리라든지 특히 재활까지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쓰다가 이 계획을 수립하는 전후에 이제 또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전문적인 치료가 더 강조되고, 그래서 이제 이 버전 2.0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가 훨씬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치료를 강화해야 되는데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심내 이렇게 일하시는 소위 요즘 필수 의료 영역에 전문의들이 또 고령화가 되고 당직도 어려워지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같이 섞여 있어서 이제
이 네트워크 사업이 사실은 추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가 24시간 365일 진료 체계를 유지하라, 이게 저희들 평가 지표였거든요. 그런데 평가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인력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이제 현장에 이제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 기관들을 좀 모아서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신 장한석 센터장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순환당직, 소위 그거와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결을 달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4시간 365일 체계를 이 네트워크 안에서는 유지하도록 하라라는 이제 취지로 그렇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건강보험 수가로 이제 지원금을 보상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권역 심내센터당 3개에서 6개 병원을 모집을 해서 이제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119 구급대와 또 핫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송 경로를 설정하고 신속 치료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성과 지표를 좀 말씀드리면, 안전망을 구축했느냐, 또 적시에 이런 잘 이송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1년차에서는 배점이 높은데 2, 3년 차로 가면 이제 제대로 잘 치료를 했느냐, 진료 결과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고, 이 평가를 네트워크 전체 단위와 또 참여 기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지원금은 이제 권역센터는 참여 기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습니다. 7천만 원 정도 더 많은데요. 그리고 이제 취약지가 포함되면 이제 취약지에 대해서 가산금도 지원금이 조금 더 늘어나고, 이제 사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사후에 평가를 해서 그 다음 해에 4분기에 0에서 120%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1차 연도 말고 2차 연도의 전체 사업비를 대충 보면 뭐 100%로 사후 지원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제 3억 5천만 원이 이제 1년에 지원되는 그런 상황이고, 참여 기관은 2억 1천만 원이고, 취약지는 이제 조금 더 그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권역센터 기반 네트워크 사업은 전국에 10개가 있고, 저희들은 이제 충남대에는 총 이제 센터를 포함해서 7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대도 이렇게 따로 우리 충청권에 있습니다. 이제 대전 권역센터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공식 명칭은 대전 충남 권역센터고, 충남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따로 있지만 충남을 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충남 지역의 이제 아래쪽 금산, 논산 뭐 이쪽 쪽은 아직도 저희 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름은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이름을 좀 떼달라고 많은 요청을 했는데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만,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대전권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기관은 이제 대전에 을지대, 대전 성모, 그 다음에 건양대, 유성선병원 이렇게 있고, 이제 세종에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이 들어가 있고, 취약지로 공주의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제일 저희들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사실 이제 소방하고의 한 라인인데, 오늘 우리 세종 소방본부에서도 와주셨고, 또 대전 소방본부를 저희들 직접 또 이제 찾아가서 협력을 이렇게 한데,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들이 참여 기관별로 이런 당직을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제시를 했을 때, 갑자기 제시를 하면 현장에 되게 혼선도 있고,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이런 이제 합의에 이르렀고, 세종도 조만간 한번 찾아뵈서 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뭐 이게 모형인데, 뭐 그림은 잘 그렸으나 어쨌든 환자가 생기면 대전 진료권에 참여한 네트워크 병원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주 세종권에는 이제 세종충남대병원이 이렇게 치료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그 권역 안에 서부권,
동북권 안에 있는 참여 의료기관이 해결 못할 때는 이제 1차 책임, 2차 책임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모형을 잡았습니다. 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세종하고 좀 연결을 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세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환자들이 오히려 이제 거리상 유성선병원, 네트워크 안에 있는 유성선병원으로 좀 이송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쪽하고 조금 더 좀 집중해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지리적으로는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반경 한 30km 이내에, 35km 이내에 다 위치를 하고 있어서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먼저 이제 신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8월달 당직표의 예인데 보시면 8월 1일 같은 경우에 각각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이런 병원들이 이렇게 진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관에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서 상주 대기 다 하는 데도 있고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구급대에서 그 자기 지역에 가까운 이 병원이 이날 해결이 되면 이대로 하면 되고 만일에 이제 여기에 다른 뭐 학회를 간다든지 인력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1차 책임 기관이 이 건양대가 그 환자를 수용 못하는 그 환자를 미소용하는 환자를 받는 걸로 여기서도 안 되면 이제 권역 책임이 혹은 2차 책임으로 이렇게 리스팅 된 데서 환자를 받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세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계속 한 군데만 집중되면 안 되니까 좀 1차, 2차 배분을 잘 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속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하고 뇌출혈하고 좀 구분이 되는데 이걸 분리를 했더니 뇌출혈은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또 의료진이 너무 적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당직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운영 실적이 이제 7월 19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기간에 보면 뭐 실적이 없는 데도 있고 전체 한 270건 되는데 지난 이제 9월 30날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한 780건 정도 또 전체 기관이 다 환자들을 등록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 이와 이제 별도로 인적 네트워크가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54개 223개 의료기관이고 우리 지역은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북 지역의 충북대병원에서 하는 것과 또 충남의 단국대병원, 대전의 열지대병원, 충남대병원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 신근경색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중간에 보시면 충북 청주 충북대병원에서 그리고 이제 단국대병원에서 이렇게 급성 신근경색에 대해서 인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제 권역센터 기반의 네트워크를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그 인적 구성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권역에서 수용이 잘 안 되고 좀 구멍이 생겼을 때 커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 부분과 이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신평원에서 이 센터 기반 네트워크에 이제 이송 지침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제 대전시에서 이미 지난 6월에 응급환자 수용 지침이 있고 여기 보시면 심혈관, 뇌혈관에 대한 이송병원 선정 지침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저희 네트워크 내용들이 같이 이제 공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좀 더 대전시하고 더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네트워크 운영위원회가 지금 이제 3차에 이르렀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또 소방하고 특히 이제 대전 또 세종 또 공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하고의 어떤 이 협의도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제 센터만 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뒤에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커버를 해주니까 조금
안심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시범 사업이 3년입니다. 그런데 1년차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여러 가지 지금 의정 갈등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상황이 좋아지면 2년차, 3년차 되면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